자, 오늘 수업은 부동산 입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노트 좀 보시면은요. 자, 문제집이 입지 선정부터 나와서 서브노트의 입지 선정부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서브노트 47페이지. 자, 입지 선정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면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나오면 상업입지 쪽하고 공업입지 쪽에서 1문제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1번 입지 선정의 개념은 부동산 앞에 특성에서 배웠던 거 간단하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지 그럼 위치 개념이니까 부동산의 어떤 특성 생각하면 되나요? 부동성 그리고 용도가 다양하니까 입지 선정 중요하겠고요. 그럼 2번 지문은 뭐냐면 입지 선정을 잘못했을 때 원상태 돌리기가 어려운 거, 비가역성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위치에 대한 판단은 용도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럴 때 주거용 부동산은 쾌적성과 편리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절 상업입지에서 1번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권을 얘기하는 거니까 고객들이 사는 곳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편의상 실무 쪽에서는 1차, 2차, 3차 상권을 분류해서 판매액의 한 60%, 70%의 소비자들 사는 곳을 1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3차 이런 식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주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요즘은 다 이론 쪽이죠. 그럴 때 먼저 크리스탈로의 중심지로 나오게 되면 중심지가 성립되는 조건은 기억해야 되죠. 뭐는 만족이 될 때? 최소는 만족이 돼야 되죠. 그럼 중심지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한테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얘기하겠고요. 그럼 최소 요구치는 단어 그대로 최소한의 범위지요. 그럼 최소 요구 범위 이렇게 나올 때 그럼 최소 요구치니까는 초과이익이 나오는 건가요? 정상이익만 나오는 건가요? 정상이익만 나오는 거죠.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하는 것은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크다면 초과이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한테 미칠 수 있는 최소 범위, 최대 범위, 최대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뭐보다 크다면 최소보다 크다면 중심지에 들어가면 수익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 얘기고요. 한 장 넘어가시고요. 그럼 이 중심지는 고차와 저차 이렇게 나눠볼 때 고차는 규모가 큰 거, 저차는 규모가 작은 거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구분 그냥 되시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말로 쭉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제 계산 문제로 많이 낼 거니까 레일리, 허프, 컨버스 이런 사람들 나오고 계산 문제 나왔다 그러면 식은 암기해야 되죠? 뭐분의 뭐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 그럼 그 말을 말로 풀어보게 되면 면적이 크면 클수록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력은 크죠. 거리가 멀어지면 그 힘은 작아질 거고요. 그래서 2번 집 보시게 되면 두 점포가 있을 때 면적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경계는 어디가 되겠고요? 중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크기가 다르다면 소비자랑 가까운 쪽 갈 거니까 경계는 큰 쪽에 아깝다, 작은 쪽에 아깝다, 작은 쪽에 아깝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4번 집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인근에 고차원이 있다면 고차원 찾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저차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은 높다, 낮다? 낮다. 저차원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크다. 3번 컨버스의 분기점. 분기라고 하는 것이 갈라지는 점이죠. 그럼 어디서 갈라지는 거죠? 양쪽 힘이 어떻게 되는? 같게 되는. 그래서 컨버스의 분기점 나오면서 계산 문제 나오면 거리 제곱분의 면적 양쪽 쓰시고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같게 하는 그 자리 찾으면 되겠죠. 그 4번 CST라고 이렇게 나올 때는 요거만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힌트 되는 것이 스팟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소비자들이 어디 살고 있는 점으로 찍어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권의 범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특성 고려해서 마케팅 전략 짜기 좋죠. 5번 상권의 획정기법은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종류가 있다 보니까 시험 문제에 나오기가 쉬워서 간혹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힌트 되는 단어 보시게 되면 뭐 국가에서 거리 제한을 둔다, 인허가 한다,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는 거죠? 독점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쪽에 일반적으로 이제 경쟁이 심한 업종들은 침투 이런 얘기죠. 그리고 3번 고급 상품 전문품은 특정 소비 계층들이 필요한 거니까 시장을 어떻게 해서 세분화해서 이제 분산 이런 단어 힌트 찾으면 됩니다. 그 3번 공간균배 원리 뭐 옛날 얘기라서 요즘 잘 나오진 않지만 단어 그대로 자, 초과인이 있으면 항상 뭐가 발생하죠? 경쟁이 발생하죠.
그래서 점포들도 자기 공간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공간규범의 원리지요. 그럴 때 2번 시장이 좁다 이렇게 얘기하면 점포가 하나밖에 못 들어간 상황이니까 어디 들어가야 되지요? 중앙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럼 시장이 좁다는 얘기는 점포가 하나밖에 못 들어간 상황이면 수요가 탄력적인가요? 비탄력적인가요? 비탄력적이죠. 그럴 때 중앙에 입지하고요. 시장이 넓어지고 탄력성이 커지면 분산이 입지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런 이치에 따라서 한 도시를 조사해봤더니 그 도시의 중심에 있는 점포가 있더라. 그런 점포를 집심이라고 하고 분산되어 있는 점포는 산재라고 하고요. 동일업종이 모여있는 것은 집재라고 하고요. 옛날 시골 동네 작은 곳에 모여있다고 해서 국부적 집중성 이렇게 얘기하죠. 가로 3번은 부동산학은 입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경영학처럼 상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간혹 이제 상품이 나오게 되면 입지로만 연결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편의품은 일상생활 잡하지요. 그럼 이런 것들은 주로 산재성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겠죠. 선매품은 뭐 비교, 선택적인 매매니까 이것은 산재성보다는 집심이라든가 집재. 뭐 전문품도 고급 상품이니까 산재보다는 다른 쪽에 많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4번. 그럼 이런 이제 옛날의 이론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그러니까 용어가 약간씩 다르지만 크리스탈러가 했던 것처럼 고차원 그리고 뭐 집심성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규모가 크니까 지역 전체를 상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산재성 그리고 저차원 그리고 근린상가 이런 것은 소비자 가까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네요. 그럼 집 앞에 있는 슈퍼 같은 거는 가격이 싼 거 비싼 거 주기는 짧고 빈도는 높고 근데 하나 주의할 것이 저장 비용이죠. 그럼 이 저장 비용은 파는 사람의 저장 비용, 사는 사람의 저장 비용, 사는 사람의. 그럼 저장 비용이 크다는 얘기는 보관하기가 어렵다. 그럼 필요할 때마다 구매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것을 취급한다면 소비자 가까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럼 이런 근린상가는 한 지역에 많다 적다? 많다. 밀도가 어떻다? 높다. 그럼 반대 개념은 지역상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옛날 이론들은 현대 도시에서는 모호해지는 경향들이 많죠. 그럼 근린상가, 지역상가를 다 혼합해 놓은 점포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부지의 매출액을 추정해 보는 방법에서 일단은 3번부터 좀 보시면은요. 레일리, 허프 이런 사람들이 한 게 뭔가요? 중력 모형이지요. 어떤 변수 갖고 했나요?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 이런 건가? 거리 변수, 면적 변수 갖고 하는 거죠. 그리고 4번 회귀분석은 회귀분석이란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그럴 때 용어 구분해 볼 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면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는 쪽, 영향을 주는 쪽, 받는 쪽이니까 결과를 얘기하고 독립 변수는요 원인을 얘기하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분석하게 될 때 한 가지 원인 갖고 얘기할 때는 다른 조건은 다 변함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렇게 독립 변수 하나만 갖고 하는 거죠. 그럼 독립 변수 하나만 갖고 회귀 분석하는 것을 단순 회귀라고 하고요. 독립 변수 여러 개 갖고 분석하는 것은 다중 회귀라고 하는데 예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었나요? 뭐 그렇게 해서 통계학적 방법 이용하는 건데 회귀 분석은 통계하기 때문에 회귀 분석의 내용은 시험 문제 나오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개념만 가볍게 보시고요. 그럼 그 두 가지가 빠지게 되면 1번하고 2번 구분이 좀 수월할 수 있죠. 그럴 때 2번 유추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사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대상점포의 매출액이 사례, 유사점포에서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을 뭐라고 하면 되겠고요. 유추법 이러면 되겠고요. 근데 이런 사례도 없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계략적으로 추정해 봐야 되지. 그럴 때 가로 1번 뭐 우리 공인중개사다라고 한다면 아파트 단지가 있을 때 그 단지의 총 매출액이 얼마가 되겠고 거기서 공인중개사무소가 몇 개이니까 나는 어느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 매출액을 구한 다음에 수라든가 면적으로 분할해 보는 방법 그럼 그게 뭐겠고요. 비율법 이렇게 하면 되겠죠. 5번 상점부지 선정은 뭐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보실 필요 없어요. 오른쪽에 3절 공업입지에서는 뭐 이론은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전부지야. 그러니까 배버라고 하는 것은 공장의 최적 입지는 뭐를 줄여라? 비용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비용이 어떤 것이 있다 뭐 이렇게 논리가 풀어지겠죠. 그런데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송비와 노동비와 직접 비용인데 그럼 노동비와 직접비는 뭐 그런 조건일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집약적 산업들은 노동비를 줄이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직접 지향은 이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연관성이 높다, 계열화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면 뭐고요? 직접.
그리고 이런 특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뭐가 중요할 거다? 수송비가 중요할 거다. 그래서 수송비를 가장 강조하고 있죠. 그럼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단부의 박스 어디로 가거나 원료로 가거나 또는요 시장으로 가거나 그런 얘기죠. 그럼 원료가 강조되면 원료 쪽이고 제품이 강조되면 시장 쪽이죠. 그래서 A번 원료의 수송비가 많이 든다.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원료. C번 현재 원료 또는 국지 원료 이렇게는 원료가 특수하다는 얘기죠. 그 원료지수가 뭘까요? 지수니까 나눴다는 표시인 것 같고 그 원료지수는 원료가 위란 얘기죠. 그러니까 제품분의 원료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 원료지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가 큰 거예요? 원료가 크다는 얘기죠. 뭐에 비해서? 제품에 비해서. 그럼 원료가 강조되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2번 입지중량은 이건 70년대 후반에 부동산학 처음 만들어질 때 원료지수에다 플러스 1에서 만들어진 숫자인데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데 모의고사들이 옛날 책 보고 가끔씩 이게 어려우니까 잠깐 물어보고 있는 모양.